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과천대유 50억 클럽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상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네. 상정이 됐다고요? 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각각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이 50억 클럽. 네. 그동안 이제 수사가 좀 미진했다라는 판단 하에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이제 묶어가지고 쌍특검을 주장을 하면서 이걸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뭐 정의당에서 네. 거기에 이제 호응을 안 하고 있고 당연히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일단은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통과가 좀 무난할까요? 글쎄요, 국회에서 그렇게 쉽게 통과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죠. 이번에 법사위에 올라간 것도 사실 민주당이 올린 법안이 있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3개가 법안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당마다 입장들이 달라서 예. 각자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고 또 그중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선거 기간에 불거졌던 부분인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누나가 사줬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50억 클럽 특검법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소리냐, 그건 못 받는다 네. 이러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까지 법사위 통과 안 되면 다시 패스트트랙 올리겠다고 하는데 네. 패스트트랙을 아까 들었다시피 또 정의당이 호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180석 필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 또 정의당이 또 호응을 어떻게 할 건지 넘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특검을 둘러싼 공방의 한가운데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현장 모습 일단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한무치한 거다. 올해 특검법 상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국민이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수사를 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특검 그것도 수사하겠다는 취지신가요? 당연히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죠. 그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성이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법사위에서 여야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예상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뭐 이제 명확합니다 입장은.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이 왜 필요하냐라는 입장을 오늘 밝힌 건데 네. 기존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했던 그전 정권의 검찰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잠깐만요.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법조인이시니까 만약에 특검으로 가면 검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 정보가 특검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고 특검에서 특검을 과정을 가지고 다 넘겨받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법적으로. 수사가 중단돼요. 수사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니고 네. 검찰 수사팀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특검이 엉뚱한 쪽으로 이 방향을 틀거나 다른 쪽에 어떤 관심을 가지거나 할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은 그게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수사가 거죠. 예측이 안 된다. 예, 예측도 네. 안 되고 한동훈 장관 본인이 이제 얼마 전까지 검사하셨고 뭐 그 누구보다도 사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가지고도 민주당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건들지 말아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검찰 수사팀이 잘 할 텐데 왜 갑자기 당신들은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애초에 이제 지금 상설특검법 같은 거 봐도 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능력이 부족할 때 이럴 때 하도록 돼 있는데 수사팀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시기가 참 공교로운데 특검법이 상정된 가운데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갑자기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은 왜 갑자기 특검을 추진하냐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왜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사실 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여러 차례 녹취록에 이제 등장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름이 거론된 인물 중에서는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제 대표 케이스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박 전 특검의 집하고 사무실 그리고 이제 박 전 특검이 이사회의 의장으로 있었던 우리은행까지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박 전 특검을 보좌하기도 했던 양모 변호사, 이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공범으로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우리은행을 타겟으로 한 거는 대장동 사업의 초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할 때 우리은행을 거기에 이제 앞세우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도와준 만큼 돈을 따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게 한 200억이죠? 그렇습니다. 양모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대장동의 땅과 건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가 되고 뭐 거의 한 1년 반 만에 네. 압수수색이 됐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좀 엉뚱한 사람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가 항의를 받고 철수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경찰이 이제 서초동의 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가지고 예. A 씨한테 영장을 들이밀면서 압수수색 왔습니다 했더니 네. 이 A 씨라는 사람이 네. 나는 그 일과 관계가 없다. 내가 아니다. 나 아닌데. 저 아닌데요? 라고 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동명이인의 우리은행 직원이 또 있었던 거고 그 지점 말고 다른 지점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다른 좀 지점도 틀렸어요? 아예 좀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이제 착오가 있었고 뭐 A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나는 갑자기 검찰이 찾아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내고 날벼락이죠. 다른 직원들 다 있는데 좀 날벼락을 맞은 황당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검찰이 좀 이게 급하게 좀 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얘기해요. 그죠? 오늘 뭐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특검법 상정 당일에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걸 두고도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급했던 것 같아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게 1년 반인데 그리고 그 초기부터 이게 돈의 흐름이라는 게 박영수 전 특검만 해도 돈이 오간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고문료로 받았다고 하지만 근데 그때부터 이름이 거론되는데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 그것도 365일 중에 국회에서 딱 이 특검법 상정한다고 하니까 네. 당일에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검찰에서는 이거 국회 일정과 관계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글쎄 누가 얼마만큼이나 그 말을 믿어줄 수 있을까? 바로 액면 그대로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영장을 검찰은 언제 청구를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어요. 무슨 말이죠?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럼 뭐 미리 청구했을까?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졌을까? 미리 청구했으면 뭐 우연하게 맞은 걸 수 있잖아요. 아니 미리 시기가. 청구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했을 수도 있잖아요. 상정 시기에 맞춰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이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팀에 검사를 4명을 또 보충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아무래도 특검법 상정한다고 하지만 야 우리가 수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검법 무슨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그냥 그런 생각도 추적이 듭니다. 됩니다. 네. 예. 그 의심이 참 많으신 분이네요. 이게 수사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의지였으면 네.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거 봐요. 의심 많잖아요. 맞잖아요. 제 말이 딱 걸렸잖아요. 아쉬운 점. 아쉬운 점. 네. 근데 그 50억 클럽. 네. 거기에는 거물 법조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분한테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 중에서 가장 좀 체급이 작은 편이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이 거론돼서 이 녹취록에서 이제 김만배 씨가 일일이 이제 하나씩 사람을 거론하면서 300억을 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그룹 회장 이런 인물들 거기에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나 박상도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의리의리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검찰이 그동안 이 50억 클럽과 관련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에 2021년 11월 그리고 2022년 1월에 박 전 특검에 대해서만 2차례 불러서 조사한 게 있고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수남 전 총장, 최재경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좀 나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국회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도 상정이 됐고 검찰도 뭐 압수수색 진행하는 거 보니까
좀 수사가 빨리 진척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법안 상정돼도 바로 국회에서 통과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네. 것 같죠. 그럼 검찰 입장에서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은 사이에 뭐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돼서건 아니면 지금 이름이 나온 쟁쟁한 50억 클럽과 관련돼서건 어느 정도 수사의 성과를 올려서 야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다. 이거 굳이 특검 안 만들어도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받아들여지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 결과가 냈으면 그렇죠. 수사 제대로 했네. 열심히 했네. 그리고 아 납득할 수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와줘야겠죠. 네, 근데 이제 곽상도 전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검찰이 너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30대 대리급이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는 게 아이고. 납득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무죄를 받은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네. 대개는 이제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우리는 정서상으로 이제 법원을 탓하는 사법부를 경우가 좀 많았는데 비판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도 네. 검찰 뭐 한 거야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번 50억 클럽과 관련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수사도 혹시라도 검찰이 그런 식의 수사 결과가 내놓으면 수사를 아무리 설령 열심히 했어도 진짜로 네. 열심히 했어도 국민들이 못 믿겠죠. 그럼 또 네. 특검으로 가겠죠. 이미 한번 경험도 있고 지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 뭔가 진척이 있겠죠. 네, 믿어야겠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신뢰의 아이콘으로 부상합니다. 네, 저희가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